no cap. Only got one, so you better go live it up.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Baby, I'm back, baby, I'm back.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For the rocks, from the sides, I'm a little on the attack. Baby, I'm back. I just wanna get caught. 지난번 전투 이후 쇼우와 아기토의 싸움에서는 기간틱 엑시드의 힘을 발휘한 쇼우가 승리하게 되었고, 미즈키와 테츠로를 빼앗아간 아폴리오는 알칸페리 휴식을 취하는 시라섬에 둘을 놓고 갑니다. 시라섬의 신전에서 깨어난 그들은 강림자의 유적과 같은 벽화를 보며 그들의 유적지에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원시 동물들의 경이로움을 느꼈고, 섬에서 탈출조차 불가한 그들은 7일 동안 몸을 숨겨가며 식량을 구해 생활했습니다. 테츠로는 벽화를 다시 되새기며 신전으로 돌아가려 했고, 그때 고대 생물 스밀로돈의 공격에서 조아노이드 하나가 그들을 구해주며 아폴리온이 재등장합니다. 아폴리온이 감시자로 붙여둔 조아노이드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고, 아폴리온은 섬에서 가장 안전한 신전으로 미즈키와 테츠로를 다시 데려갑니다. 며칠 사이 신전 주변에는 미즈키와 테츠로가 머물 만한 집이 하나 지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알칸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쇼우는 미즈키와 테츠로를 구하기 위해 아폴리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고, 앱톰이 말단 조아노이드 몇몇을 흡수해봤지만 그들의 기억에서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쇼우와 앱톰은 앱톰의 스텔스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외장을 둘러쌌고 12신장 신이 있는 크로노스 기지로 침투합니다. 듀오와 아폴리온의 등장으로 골머리를 쌓고 있는 12신장 신은 쇼우와 앱톰이 침입하자 내부의 이상함을 눈치채 공격했고, 그들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와 싸울 생각이 없는 쇼우와 앱톰은 아폴리온에 대하여 물으며 크로노스의 쿨매그닛과 자벨붐의 배신과 교우와 발키리아 협력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폴리온의 행방과 정체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하며 임시 휴전에 동의하게 됐고, 이 임시 휴전체에는 12신장의 신 쇼우, 아기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신은 발카스에게도 휴전 협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고민하던 발카스는 신이 바이탈 메인터넌스를 받던 날 휴전 협상에 동의를 하게 되며 모든 크로노스 조직은 휴전에 들어갑니다. 휴전 협상으로 동맹의 역할이 된 그들은 아폴리온을 찾으려 했고, 그의 목적이 조화 크리스탈의 회수이기 때문에 크로노스 기지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여 쇼우와 앱톰은 크로노스의 기지 옥상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쇼우의 3차원 센서에 북서쪽 방향으로 공간 왜곡이 느껴졌고,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은 12신장 또는 아폴리온이라 판단하여 쇼우는 앱톰과 함께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듀오가 조직원을 이끌고 지내고 있는 은신처였고,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아폴리온이 등장합니다. 더미 크리스탈에는 관심이 없던 아폴리온이 갑자기 듀오를 찾아왔고, 아폴리온은 듀오에게 원하는 것은 더미 크리스탈 따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낀 듀오는 부하들을 이용해 아폴리온의 발을 묶어두려고 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폴리온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세구의 플라즈마를 빈 공간으로 발사했고, 그곳에는 가이버와 외장합체한 쇼우와 앱톰이 있었습니다. 듀오는 이것을 기회로 느끼고 우누스들과 쿼드리거로 합체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비쫓는 아폴리온을 쇼우가 따라갑니다. 산불을 내며 도망치는 듀오를 향해 아폴리온이 오른손으로 공격했고, 그 공격은 마치 수신화한 무라카미의 공격과도 같았습니다. 산불에 의해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앱톰은 프리징 능력으로 불길을 점화했고, 광역 기술로 인해 앱톰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앱톰의 힘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들의 합체는 풀려버렸고, 아폴리온에게 쇼우와 앱톰의 정체를 들키게 됩니다. 마을에 숨은 듀오를 뒤쫓아간 아폴리온은 듀오를 찾기 위해 플라즈마 공격을 하려 했고,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이버는 기간틱으로 변신하여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쇼우는 아폴리온에게 미즈키와 테츠로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폴리온은 그들은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대답만 해줄 뿐, 듀오의 배후에 있는 자빌분과 쿨매그닉의 위치를 알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쇼우는 아폴리온의 목적인 듀오를 찾기 위해 잠시 협력했고, 듀오를 찾으러 갑니다. 비행 능력이 있는 기간틱과 아폴리온에게서 듀오는 쉽게 위치가 발각되었고, 계속 도망치던 듀오는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듀오는
공사 현장의 지형 징후를 이용하여 올라가 아폴리온에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아폴리온은 순간 플라즈마 공격을 하여 규오를 불태워버립니다. 사실 규오는 우누스들의 체조직으로 육체 인형을 만들어 눈속임을 했고, 지하도를 이용하여 현장을 재빨리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규오가 곳곳을 절단하여 자재들이 약해져 있었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자 쇼우는 엑시드로 재빨리 변신하여 무너진 건물을 베리어로 응축하여 마을의 피해를 막습니다. 규오가 사라져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진 아폴리온은 현장을 떠나려 했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쇼우는 아폴리온을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쇼우는 미즈키와 테츠로의 행방을 다시 물어보지만 아폴리온은 안전은 보장하며 그들에겐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절공창과 같은 투명한 블레이드를 만들어 허공의 삼각형을 만들었고, 기간틱 엑시드의 강력한 외장을 뚫어 손을 절단시켜 버린 뒤 아폴리온은 공간을 통해 사라집니다. 한편 테츠로와 미즈키가 지내고 있는 시라섬에서는 아폴리온과 테츠로가 게임을 하며 상당히 잘 지내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아폴리온은 과거 12신장과 크로노스 조직을 이끌 때와는 다르게 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발생해 나가보았고, 그곳에는 기간틱 엑시드의 절단된 손이 있었습니다. 미즈키와 테츠로는 기간틱 엑시드의 손을 보며 아직 쇼우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간틱의 손과 함께 공간을 이동하여 나타난 아폴리온은 알칸펠과 눈이 마주친 뒤 사라져버렸고, 같은 공간에 알칸펠과 아폴리온이 있음으로써 아폴리온의 정체는 적어도 알칸펠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라코람 산맥 중앙 쿨매그닉의 비밀기지에서는 일본에 숨어있던 규오가 아폴리온의 습격을 받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폴리온의 목적이 규오를 통한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현재 사용 중인 기지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 터널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아폴리온의 습격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건물의 외벽에 생체열선포로 추정되는 공격이 연속하여 발생했고, 그곳에는 아기토의 조직 천둥이 자신들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조아노이드 군단과 리베르타스의 생체열선포 공격이 시작되었고, 적들의 수장인 쿨매그닉과 자빌붐이 나타나지 않자 아기토는 메가스매셔로 기지를 날려버립니다. 탈출을 감행한 두 12신장은 아기토와 싸우기 위해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기로 했고 수신화를 시작했습니다. 쿨매그닉은 입고 있던 옷과 함께 동그란 부 형태로 변신하였고, 자빌은 검고 거대한 외눈박이 마신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합체하게 됩니다. 아기토 또한 기간틱의 형태로 변신하였지만 두 12신장이 변신한 검은 마신은 기간틱 다크를 한 손으로 공격하여 날려버렸고 그를 해치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돌더미에서 진동이 발생했고 아기토는 기간틱 엑시드로 변신하게 됩니다. 지난번 쇼우와의 전투에서 기간틱 엑시드로 변신한 쇼우를 통해 아기토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컨트롤 메탈에 얻어냈고 엑시드와 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거인어한 검은 마신과 기간틱 다크는 전투를 진행했고 기간틱 엑시드의 센서를 사용해보았지만 검은 마신의 내부를 투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중으로 날아가 압축된 공기를 발사하여 아기토에게 공격했고 어느새 공중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소용돌이는 아기토뿐만 아니라 조직원들까지 공격했고 시즈는 리베르타스를 지키기 위해 베리어를 쳐 간신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아기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시즈에게 베리어를 유지하라고 말하며 그들을 전투 현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날려주었고 4개의 소용돌이는 그대로 아기토를 덮쳐버립니다. 주변의 일대를 모두 분수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소용돌이를 이용하여 쿨매그닉과 자빌붐은 승리를 확신했지만 어째서인지 소용돌이는 점점 소멸해갔습니다. 그 순간 기간틱 엑시드의 팔이 마신의 가슴을 뚫어내며 쿨매그닉을 뽑아버립니다. 그들의 싸움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연재된 강식 장갑 가이버의 스토리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이버의 스토리 외 컨텐츠 영상과 제가 아는 숨은 명작 만화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